아내의 임신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을 넘긴 중년의 남자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학교 때문에 서울로 가서 혼자 지내고 있고 저는 아내와 둘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옆집 부부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옆집 남자는 대기업의 이사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 아니면 사지를 않았죠. 우리 집과는 차이가 있는 집이었죠. 그래도 옆집에 살다 보니 같이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평온 속에 균열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자궁 외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의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고 그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아내와 잠자리를 할 때 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걸까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모든 의심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저는 충동적으로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메시지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내와 옆집 남자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달콤한 말과 약속,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믿었던 아내, 가장 가까웠던 이웃, 두 사람이 제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내가 수술해서 돌아온 후 저는 진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엔 부정하던 아내도 끝내 눈물을 흘리며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배신감 속에서 두 손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옆집 남자를 불러내 위로금 명목으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제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응할 듯 하더니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온 돈은 고작 1억 뿐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금액에서 2배가 넘게 모자란 돈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분노를 우습게 여긴 태도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 아내의 배신을 알았을 때보다도 더 깊은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옆집 남자는 제 삶을 짓밟고도 약속마저 저버린 겁니다.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죠. 단순한 보복이 아닌 반드시 그에게 뼈저린 대가를 안겨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안에서 차갑고도 무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선택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신과 기만으로 무너진 제 삶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만 앞세우면 제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 차갑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옆집 남자의 약점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생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술자리, 아내와 몰래 연락하는 패턴까지 모두 기록했죠. 그러면서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단순히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릴 확실한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꾼이 된 기분이었죠. 결정적인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옆집 남자의 거래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신이 내려준 기회라는 거요. 이제 돈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일부를 몰래 사진을 찍어서 복사해 두었고 치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남자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한 돈을 채우지 않으면 이 자료가 세상에 드러날 거라고.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오만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그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분노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쥐었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옆집 남자는 며칠 동안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속했던 3억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서 당당하던 남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원했던 복수였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서류 사본을 일부러 남자가 다니는 회사 내부로 흘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엄청난 벌금과 퇴사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항상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언젠가 제 삶을 비웃던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복수를 끝낸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하지만 옆집 남자의 몰락을 보며 저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제 분노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믿었던 제 마음이 잠시나마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제 삶이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당한 만큼 돌려주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 쉴 수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 복수는 그 어떤 법보다도 냉정하고 잔혹했지만 결국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옆집 남자가 무너진 뒤에도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서 매일 함께 숨쉬는 아내는 아직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은 채였습니다. 겉으로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였던 순간들, 거짓 웃음을 지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지낼 수 있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이 한 선택의 무게를 똑같이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일부러 아내에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친절하게, 더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제 태도에 안심한 듯 보였고 점차 웃음을 되찾아갔죠. 하지만 제 속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모르게 제 명의로 된 집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 쪽으로 옮기고 필요한 법적 절차도 차근차근 준비했죠. 동시에 아내의 불륜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자, 통화 내역,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완벽한 판을 깔고 있던 겁니다. 아내는 끝까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죠. 이런 제 자신이 무서우면서도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왔을 때 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한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용서한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단 한 푼의 재산도 가져가지 못했고 불륜 사실이 드러나며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제 삶을 배신으로 짓밟았던 아내가 이제는 홀로 남겨져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바란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빛에서 공포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눌러왔던 돌덩이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죠. 아내와 옆집 남자 두 사람은 결국 제 손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복수를 지나치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삶을 무너뜨렸고 저는 그 대가를 돌려준 것뿐이니까요. 남은 건 폐허 같은 고요함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복수는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제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웃음을 잃었던 제가 다시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힘. 그것이 바로 복수였습니다. 행복했다고 믿었던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에 가슴 한켠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지만 이제 편하게 숨은 쉴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소중한 가족의 행복 지키면서 행복하세요.